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기일간의 경자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일간이 경자를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기운은 그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지지에서 기라는 일간이 자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육친적으로는 편재라는 기운에 작용하게 되고요. 또 시운성적으로는 절지 쪽으로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호랑이띠가 쥐해를 맞이했을 때 몇 가지 신살이 작동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작동되는 게 격각살이 작동이 되면서 제살의 작용도 합니다. 또한 그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살이 작동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살. 그리고 장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육친의 기운과 단점으로 쓸 수 있는 육친의 기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임과 개로 상징되는 재성 쪽이 되겠고, 단점으로 쓰이는 것은 병과 정으로 상징되는 인성과 무와 기로 상징되는 비견 또는 겁재 기운은 상당히 낮아지고 윤기는 떨어지는 반면에 재성의 기운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일간은 경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제살. 그래서 이제 천간 상관의 기운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의 기운이 정신적으로 미친다 하면 상관이라고 하면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고 기존의 질서보다는 창작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하고 또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기운이 정신적으로 크게 작동하는 것, 이게 상관이 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 상관 같은 경우에 그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기존 질서나 윗사람 이 사람들과의 마찰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일,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요, 상관이 내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또 상관의 운이 들어온 시기에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긍이 안 갑니다. 자꾸 왜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왜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왜 자꾸 윗사람 말에 말 듣고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에 대한 자기 말함대로의 노력을 통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창작이 나오고 개선이 나오고 또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는 기존에 해왔던 질서나 방법과 어떤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윗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사람이면 설득하면 되지만 윗사람은 잘 그걸 안 바꾸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 윗분과의 마찰, 기존 질서와의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보통 구설이나 어떤 그 직업의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편재가 들어오면서 일간이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편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는 어떤 돈의 흐름이 유동성이 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들을 원인은 사실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자기만의 또 창작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부가가치를 올려서 또는 그래서 그 결과가 돈의 흐름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절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좋아지고 내가 독특한 나만의 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기존에 내가 몸담았던 친구들이나 어떤 동호회 여기에서 좀 단절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절지불상같이 같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상관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편지의 흐름이 좋아질 때 요 현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활동하던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기회를 만들고 나의 돈의 흐름을 좋게 하면서 국내에 있는 친구들과의 단절 이런 현상으로 절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가 새로 직업을 얻으면서 내가 나만의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인정받으면서 그 예정됐던 급여보다 보너스 형태로 받게 됩니다. 능력급이나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의 흐름은 좋아지고 나는 내가 그동안 그 안정된 취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활동했던 이런 동호회나 게임 집단이나 내가 취미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나는 돈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행위로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주가 조금 애매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절지 현상을 갖다가 중독이라는 현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게임의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의 중독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그 몰두한 것 외의 것을 잘 쳐다보지 않고 그쪽에 있는 시간을 갖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과한 정도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젯살. 자, 다음에 격각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지가 이 호랑이띠라는 것을 격각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체를 좀 흔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동수로 나타나는데요. 문서의 이동이나 직장의 이동 또는 집업의 이동 또는 근무처의 이동 또는 주거의 이동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서는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잘 팔리지 않았던 부동산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5년 내지 10년, 길면 30년, 40년 가지고 있던 그런 문서의 변동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업이나 직장, 근무처의 이동은 이 경우에도 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이나 직업의 이동을 말합니다. 또한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5년 이상 주거했던 공간에서의 이동수 이런 것들이 경자년에 호랑이띠한테 주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젯살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살이 작동했을 때 어떤 내가 운신의 폭을 갖다가 내 의도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간,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서 나를 갖다가 내 시간과 노력을 몽땅 집어넣거나 나를 공간적으로 제약하는 현상들이 이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령 한 곳에 모여서 학수 훈련하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설에 갇히거나 하는 현상으로 제살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사주의 구성이나 대운의 흐름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때는 기일간한테 경자년은 천을귀인이 작동을 합니다. 천을귀인이 작동하는 해에는 내가 맺었던 인연들, 사람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거죠. 또 문서나 어떤 노하우, 자격, 이때 취했던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 기일간한테는 좋은 인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문서를 취득했다 하면 그 문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또한 내가 취득한 노하우나 공부라든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깨달음, 이런 것들 또는 자격,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오래 경자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도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길게는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시기를 천을귀인의 해라고 하니, 기일가는 경자년 한 해를 다른 때보다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한번 맺은 인연을 길연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점은 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장점,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장점은 재성이 좋아지니 돈의 흐름이 원활할 것이요. 자, 단점으로는 인성이라든가 픽업이 약해지니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하나에 빠지면 인성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투자입니다. 투자의 규모를 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인성의 기운이 무척 약해지는 시기에는요, 투자를 할 때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에서 실패가 클 수 있고, 내가 취미생활로 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이것이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건전하고 규칙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좀 투입을 하면서 나를 갖다 스스로, 야,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기냐라는 걸 인지하시고 스스로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멘토라든가 주변 사람의 조언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같이 보죠. 애정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성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또 비겁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내 주장은 많이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특히 애정운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쪽에 보면 재물은 역시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재물의 흐름이 좋은 것을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로 이어졌을 때는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아줄 누군가의 멘토를 꼭 곁에 두시고 상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나만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주신다면 조금 더 삶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운과 시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낮아질 때 이 둘의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취업 쪽에서는 돈의 흐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 레벨업을 위한 취업보다는 나의 수입을 위한 취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쪽일 것이요. 내가 사회적 레벨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일이라면 그 취업 쪽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시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시험도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시설 임대는 뭐 부동산도 있고 또 시설 임대 사업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좀 손님이 많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전략 같은 것들, 플랜 B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이라면 돈의 흐름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또 유통에서는 상당히 매우 긍정적일 수 있고요. 유통은요. 제조나 납품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의 사업 감으로 그 경자년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